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요새 세계가 자꾸 전쟁 자꾸 그런 얘기를 해서 전쟁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1891년 그 미국 상원의원 베스트가 조지 그레엄 베스트가 남북 전쟁을 회상하면서 양쪽 모두 동기가 있었지만은 중요한 건 결과 아니냐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어요. 모든 혁명에서 패자는 반역죄를 지은 자다. 역사가들도 그렇게 기록한다. 왜냐하면 역사는 승자가 쓰기 때문이다. 역사는 승자의 편견에 의해서 편파적으로 짜여진다. 세계 사람들은 너무 바빠서 동기를 찾지 않고 결과만 본다. 그러니까 패자를 반역자라 부르는 거다. 그러면서 원인 동기 찾지 말고 결과를 그냥 중심적으로 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그렇게 만들어져 온 거죠. 제1차, 2차 세계대전의 역사 서적들이 적나라하게 보여주듯이 승자와 패자를 철두철미하게 구분했죠. 현대 전쟁사는 독보적으로 편파적입니다. 역사 자체가 원래 편파적이거든요. 근데 제1차 세계대전부터는요, 선전선동이 전쟁의 세 가지 요소 중에 추가로 네 번째 요소로 달라붙었어요. 그래갖고 전쟁의 역사라고 하는 것도 선전선동을 위한 기술이다 이거예요. 교과서에 나오는 전쟁의 역사 있잖아요. 그거는 선전선동을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서구 교과서에서 나오는 전쟁사라고 하는 거는 진영 논리하고 선전선동의 백과사전이에요. 그래서 역사 교과서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전쟁의 역사가 아니라 전쟁의 원인, 과정, 결과를 어떻게 왜곡해서 선전하는가 그 방법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 교과서를 통해서. 옥스퍼드 역사가 제일 대표적이잖아요. 20세기 전쟁의 대다수 현장을 이끌었던 미국이 최악의 전쟁사를 쓰고 있죠. 미국의 역사책을 읽으면 자기도 모르게 진영 논리에 빠져버려요. 아니면 처음부터 진영 논리에 빠진 사람들은 이런 역사의 세뇌가 돼버린다고요. 물론 이해해요. 자크 엘률이 잘 얘기를 해줬지만은 사람들이 왜 선전선동을 좋아하고 진영 논리를 좋아하는가? 고독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살이에 의미가 없고 마음이 텅 빈 사람들한테 선전선동하고 진영 논리, 세뇌의 그 도구들 이런 거는 되게 좋아해요. 그런 거를. 삶의 의미를 주는 것처럼 보이거든. 그 정치인들의 그 말장난들이 다 그래도 기대거를 걸어보려고 하는 거 다 마찬가지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선전성동에 걸려들었다 진영 논리를 따른다는 거는요 바보래서라기보다는요 버트란드 러셀은 바보래서 그랬다 그랬지만 바보라기보다는 고독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수십 년 동안 세뇌된 거를 벗어나기가 어렵다고요. 왜냐면 진실을 알면 이제 고독해져 버리거든요. 다시 고독으로 돌아와야 돼. 그걸 어떻게 견뎌내? 못 견디죠, 그죠? 벗어나기 어려운 거예요. 이거를 자크 엘률이 그 사회학적 선전, 사회학적 세뇌라 그러거든요. 이게 순간 단기적인 정치적인 세뇌하고는 종류가 달라요. 이 사회학적 세뇌가 진영 논리로 변하고요. 진영 논리가 세뇌로 바뀌어갖고 삶의 방침을 정해줍니다. 그렇게 수십 년 살아온 사람들을 단 몇 년 만에 어떻게 바꿔요? 못 바꾸죠.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세뇌라고 하는 거는 머리 문제가 아니라 삶과 정서를 바꾸는 문제라서 무지 두렵다고요. 생각을 바꾼다는 게. 자기 삶이 어떻게 살다 보니까 삶이 바뀌어버리고 암에 걸려갖고 암 걸리고 나서 삶이 바뀌거나 정서가 바뀔 때 그때 세뇌에서 벗어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지 평소 때는 못해요. 그러니까 몇 분들 그런 분들 계시는데 남 바꿀 생각 추워도 하지 마세요. 그거는 건방진 생각이기 이전에 불가능한 울산 조선소의 거대한 유조선에 머리를 박는 거예요. 그거는 상대가 개벽하지 않는 이상 고집을 계속 피운다고. 자기도 바꾸고 싶어. 근데 바꾸기가 싫어. 왜? 화나고 슬프고 두렵고 대처하기 어렵고 자기 살아올 인생 다 버려야 될 것 같으니까 싫고 그렇단 말입니다. 남을 바꾸라고 자꾸 그러지 마세요. 많이 아프단 말입니다. 그 사람은 가만 냅두세요.
결혼해서 좀 아시잖아요. 남편 아내 바꾸는 것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그거 못 바꿔요. 남들은 더욱 그렇죠. 그래서 절대 남을 바꾸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뇌된 사람들은요,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에요. 그냥 그러고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물론 버트란드 러셀 경의 말도 들어볼 필요는 있죠. 진영 논리에 빠져 살 경우 두 가지 조건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나는 바보라는 점. 둘째, 남 좋은 일 시킨다는 점. 그 두 가지만 인정하면 세뇌당하고 살아도 좋다. 이겁니다. 전쟁에 관한 선전선동 진영 논리가 20세기 세뇌의 핵심으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전투를 갖다가 농구 게임처럼 점수로 이기는 줄 아는 미국 사람들이 많아요. 응? 이게 역사에서 배우는 게 없어갖고 한국 전쟁 무의미하게 전투 3년을 끌었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 말이야, 요새 무슨 뭐 게임 격투기를 좋아해서 그런지 무슨 격투기 게임처럼 단박에 KO 나는 줄 알아. 전쟁 그렇게 안 올라갑니다. 징글징글 맞게 오래 가고요. 예외가 무수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전투에서 이겼다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전투에서 이기면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일희일비한다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듯이. 이게 왜 그러냐면 전투와 전쟁을 서로 혼동해버리는 사회학적 세뇌를 당해서 그래요. 한국 전쟁에서 북한하고 중국을 상대로 해서 UN 17개국이 달겨들었잖아. 그래서 전투 3년이나 끌었다고요. 거의 단독으로 나간 독일군한테 미국, 영국, 소련이 달겨들어갖고 제2차 세계대전도 그것도 6년이나 갔다고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전투가 아니기 때문에요. 단박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사이에 죽어나가는 사람들은 우리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젊은 놈들이 참 앞뒤 모르고 그렇게 자꾸 전투와 전쟁을 서로 혼동한단 말이에요. 뭐 뿌아까워야 한 방에 뭐 하이킥 한번 날리면 쓰러지는 거야? 무슨 바보 같은 그렇게 철없이 살아가면 어떡하냐, 그 어린 나이부터. 그래서 어른들이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 때 말이에요. 미군은 전투 거의 안 했어요. 자기가 데리고 간 군인 8%만 손실당했습니다. 다른 나라 70%, 60% 군사력 손실당하고 있을 때 미국은 8%밖에 안 했다고. 얄밉지. 그러면서 가져갈 건 다 가져갔죠. 전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2차 세계대전 때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말이에요, 전투에서 비율적으로 전반적으로 패배했어요. 하지만 전쟁에서는 승리했죠. 왜? 미국이 원했던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원했던 정치적, 경제적 목적을 달성했거든요. 미국 언제 2차 세계대전 때 미국 언제 전투했어요? 1944년 6월 2일 노르망디 상륙부터 전투 시작했잖아요. 제대로 된 전투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 때 전체 사망자 중에 미군이 1.82%밖에 안 되잖아요. 일본의 9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 하지만 얻을 건 다 얻어갔다는 점에서 전투에는 패하고 전쟁에서는 이겼다는 거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전투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일희일비할 게 아니에요. 미국은 말이에요, 자유니 뭐 나치 해방이니 전체주의로부터 해방이니 별 거짓말을 다 질러댔지만 미국의 전쟁 목적은 미국의 달러하고 정치 제국주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소련을 붕괴시키려고 나치 독일군과 협력하려고 그랬고, 그리고 또 소련 쳐들어가려고 그랬고, 독일 과학자들, 나치 고위 장군들 죄다 미국으로 데려갔잖아요. 미국이 진짜 전쟁을 하려고 했으면 그렇게 했었을까? 아니죠. 미국의 전쟁 개념은 순진한 유럽 사람들의 전쟁 개념이랑 완벽하게 달라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요, 미군한테 전쟁은요, 여전히 정치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활동이라고요. 한국 전쟁 때 중국이 휴전하자 그랬잖아. 근데 에치슨이 거부했잖아요.
아직 미국 한국 전쟁 투자붐이 막 일고 있는데 어떻게 전쟁 더 해야지. 난리 났어요. 그때 휴전한다 그랬을 때 미국에서. 왜 휴전하느냐고. 큰일 났다고. 이거 돈 못 번다고. 그러니까 무기 업체들도 아직 써먹을 게 많은데 왜 휴전하냐고. 그리고 2년 더 연장을 했거든요. 전쟁 다 끝나고 또 새로운 전쟁터를 찾아야 되겠죠. 1955년 CFR이 하는 얘기죠. 이 싸가지 없는 얘기 좀 들어보세요. 남동아시아는 지구의 자연자원을 보유한 곳이다. 싸울 가치가 있다. 얘네들은요, 자원을 같이 그 협약을 통해 갖고 서로 계약해 가지고 캐가려고 그러지 않고 전쟁으로 뺏으려고만 그래요. 항상. 어? 세계 고무의 6분의 5, 주석의 절반, 코코넛은 세계 생산량의 3분의 2, 팜유는 3분의 1, 텅스텐과 크롬의 상당 부분이 그곳에 있다. 천연자원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것은 유럽과 극동 사이를 잇는 동남아시아의 주요 전략적인 위치다. 중장기적인 전략 다 세우고 있다고 이렇게.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거다. 얘네 항상 이런 식입니다. 응? 찰스 라이트 밀즈가 그랬어요. 미국 엘리트들은 다른 방법을 충분히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전쟁을 선호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 생활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러면 모든 역사를 다 잘못 이해하게 돼요. 1776년부터 미국 독립 이후부터 248년이 흘렀어요. 그동안 230년을 전쟁터에서 산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에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부터 2001년까지 세계 153개 지역에서 발생했던 248건의 무력 충돌 중에 201건이 미국이 주도해서 일으킨 겁니다. 하지만 특징이 하나 있다면 대다수가 승리라든가 패배보다는 파괴하고 점령을 통해 갖고 정치적인 변화하고 경제적인 이득을 얻으려 했다는 거예요. 물론 슬로건이야 뭐 자유민주 타령이었죠. 무조건 깨부숴야 돼요. 미군은요 전장에서 무조건 때려부수고 죽이기만 했어요. 전투에서는 패배한 적도 없고 승리한 적도 없고 흐지부지 다 해버려요. 얘네들은 원래가 전쟁은 전투를 그렇게 합니다. 고지를 점령하고 이런 짓 안 해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한국,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 소말리아, 예멘, 리비아 모두 직접 참여한 전투에서도 승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만사가 정치와 경제였기 때문에 대단한 전투 전략도 없었고 전쟁 계획에 맞추어서 병참만 나눠줬을 뿐이에요. 군인들한테 상대를 악마로 세뇌시켜가지고 증오하고 복수심만 키우게 했다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전쟁 시절을 끄는 겁니다. 성 아우스티누스가 그랬죠. 전쟁을 악의적으로 파괴하고 맹렬한 증오와 맹렬한 복수심으로 지배하려는 욕망을 갖고 싸운 경우 이게 전쟁 범죄다라고 그랬죠. 정확하게 이스라엘이죠. 응? 자기네 문명의 스승 아니에요. 아우스티누스가 전쟁 범죄는 이렇게 하는 거 전쟁 범죄라고 그랬잖아요.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짓입니다, 이게. 미국의 전쟁이라고 하는 건 상대를 악의 축으로 찍고 파괴에 들어간 이상 모두가 범죄였다고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도 미국의 전쟁이 항상 전체주의와 테러를 막는 자위의 목적을 가졌고 이스라엘이 말하듯이 아말렉 떠들고 다니고 곡과 마곡의 전쟁 떠들면서 무슨 종교적인 헌신이라도 되는 양 도덕을 내세우는 그런 나라예요. 미국하고 이스라엘은. 악마의 목적을 천사로 가정하는 게 이게 이 선전이 최고의 악마적인 거죠.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지금 100년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미국은요. 전쟁에 나가기 앞서 군인들의 개인적인 동기도 없고요. 언어도 모르고요. 문화도 모르고 지형, 역사, 정치, 역학 아무것도 아는 곳이 없었어요. 최소한 한국 전쟁 때부터 그랬습니다.
한국 전쟁 때 유엔하고 나토를 제대로 성립시키려고 하는 의도, 그거 말고는 한반도 내부에 전쟁 전투 전략이 아예 없었다고요. 클라우세비스의 전쟁 요소인 군인의 동기마저 없어갖고요. 한국 전쟁에서 미군이 왜 싸우는지를 몰라갖고 금방 사기를 잃었죠. 뉴욕타임즈가 몇 번을 강조했어요. 전쟁 5개월 만에 미군의 사기가 바닥을 쳐버렸다. 그랬다고요. 전쟁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군인들이 가지는 그 사기거든요. 전쟁의 동기가 명확해야 돼요. 그러나 전쟁의 동기가 없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1952년 미군 탈령률이 1000명당 22.5명이었다고. 이건 세계 기록이에요. 세계 기록. 탈령병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뉴욕타임즈가 또 각 병사들한테 다 인터뷰를 했잖아. 대다수의 병사들이 얘기하기를 딴 건 다 좋다. 가장 슬픈 거는 죽어간 동료 누구도 자기가 왜 죽는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 그게 너무 슬펐다. 라고 증언을 하고 있다고요. 한국전쟁 때 총사령관 오마드 브래들리, 한국전쟁을 잘못된 전쟁, 잘못된 장소, 잘못된 시간, 잘못된 적과의 전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총대라도 제대로 잡아보려고 했지만은 미 정보국이 스스로 인정했듯이 효율적으로 아주 잘 싸우는 북한군한테 호되게 당했다 그랬다고. 북한군은 동기가 있었거든. 미군은 동기가 없었고. 경제적 선택으로 전쟁을 선택했기 때문에 동기가 있을 리가 없죠. 게다가 상대 나라의 언어를 아는 장교가 거의 없죠. 언어를 모르니까 정보전에서도 지는 거예요, 그게. 정보라는 게 무전기로 되고 어디서 스파이들이 갖고 오는 정보만 정보겠어요? 현장에 들어가는 정보가 더욱더 명확한 정보지. 그러니까 정보전에서 현장 정보전에서 진다고. 문화를 모르니까 적군하고 전투할 때 이 적군이 이 각각의 전투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모른다고. 전투에서 가장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지형도 몰랐어. 한국 전쟁 때 미군 탱크가 움직이기 어렵다고요. 한국에 산악지대가 많아갖고 탱크가 자꾸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그랬다고. 응? 소련의 T-34는 좀 날렵하잖아요. 하지만 미군 M26 같은 경우는 좀 둔중하다고. 또 굉장히 무거워. 푹푹 빠진다고. 그것도 모르고 탱크를 무지막지하게 집어넣었으니 진군도 못하지. 게다가 또 계곡이 많잖아. 거기 무전기 통해요? 안 통하잖아. 장진호는 왜 들어갔어? 북한에 올라가서. 장진호에서 얼어 죽었잖아, 미군들.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지형을 몰라서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지형을 모른다는 사실을 이제 인정하고 나서는 공중폭격밖에 안 했어요. 지상 전투를 잘 안 했다고, 미군이. 공중폭격만 했어. 수백만이 죽었습니다. 한국 민간인들이. 공중폭격은 원래 민간인 죽이는 거라고. 미군은요, 한국 전쟁의 그 교훈도 다 잊어버리고 베트남 전쟁에서 같은 실수를 똑같이 반복했습니다. 그 역사도 몰라요. 미군 장교들은 역사도 모르기 때문에 전쟁 지역민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다고요. 어느 마을이 인민군을 돕는지 몰라갖고 툭 하면 마을 전체를 불태우고 양민을 학살해버렸다고. 한국 전쟁 3년 동안 한국인 300만에서 400만 명 죽었죠. 600에서 700만 명이 피난을 갔고요. 공장 8,500개, 학교 5,000개, 병원 1,000개, 가옥 60만 채가 파괴가 되어버렸다고. 22개 대도시 중에 18개가 도시가 완전 파괴가 되어버렸다고. 이 전투의 기본도 모르는 미군이 말이야. 물량으로만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 가옥과 인명이 그렇게 파괴가 됐단 말입니다. 한국 전쟁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 전 되게 놀랐어요. 왜 한국 전쟁에 대해서 저보다도 몰라? 저는 한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서양사만 디립다 파고 살았기 때문에. 근데 한국 전쟁에 대해서 나보다도 모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다음 영상은 한국 전쟁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아니 번역된 좋은 학자들 꽤나 있어요. 브루스 커밍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한국에. 뭐 좋은 사이트 하나 제가 발견하긴 했어요. 미국 외교정책학회에서 만든 사이트인데 한국 전쟁 부분이 있더라고요. 잘 만들었다고.
어, 무엇보다 저는 참고문을 하고 인용문 보잖아요. 제가 그 인용된 거 다 찾아 들어갔거든요. 280개. 그랬더니 단 하나도 잘못 인용된 게 없어요. 아, 제가 놀랐어요. 보통 인용할 때 한 100개 중에 한 7개, 8개는 잘못 인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그거 항상 조심하는데 이 논문을 봤더니 하나도 모순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성실한, 그리고 내용도 튼튼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텍스트 뭐 두석에 놓고 영상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데 요 텍스트는 좀 존중을 되게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한국 전쟁 얘기할 때 요 텍스트를 좀 주로 참고하고 참고문도 그대로 인용을 좀 해야겠어요. 화면에 보시고 한번 들어가 보시면 한국어로 번역 클릭하면 번역되는데요. 한국어 번역도 그렇게 그 복잡하게 안 해놨어요. 영어 표현이 쉬워서 한국어 표현도 쉽더라고요. 뭐 미국이 뭐 전투를 개판으로 하고 공중전만 디립다 했다고 해도 미국은 한국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전투에서야 뭐 많이 패했죠. 하지만 전쟁은 이겼단 말이야. 전쟁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요. 앨런 돌레스가 얘기한 것처럼 유엔하고 나토가 미국의 편으로 끌어들여와서 정립하게 만든 게 한국 전쟁이고, 남한을 미국의 기지국으로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성공했다 그 말이에요. 플러스 알파로 전쟁 특수가 일어나가지고 미국 경제를 살렸고, 군산업체한테 무기를 어마어마하게 팔아주었으며, 추가적으로 조선 이북하고 중국 동북 일부 지역에 세균 그 곤충 조류 실험했잖아요. 세균전 피웠잖아. 그래갖고 실험을 아주 충실히 잘 끝냈다고. 그런 게 성과라면 성과죠, 그죠? 베트남전하고는 좀 다르죠. 베트남 전쟁의 경우는 정치적인 목적은 실패했어요. 하지만 무기 산업체는 키워줬죠. 그 반 정도의 목적은 달성했으니까 베트남도 패전한 건 아니다 이거예요. 전투에서 패전했죠. 전쟁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나마 준비를 오래 했다고 하는 베트남 전쟁에서도요, 신종 무기 사용법, 또 무기 판매 이외에 전투의 전략과 동기 아예 없었어요. 정치 역학도 몰랐기 때문에 누구랑 협업하고 적대하는지도 몰랐고요. 그러니까 일단 비행기로 뭐 도시 부수고 마을 부수고 탱크 타고 들어가서 민간 지역에 들어가서 적군 소탕한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어느 정도 싸워야 이기는지도 몰랐고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습니다. 동기가 없었죠. 게다가 1차 세계대전을 이끌었던 우드로 윌슨, 2차 세계대전을 이끌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모두 군 면제예요. 군대 안 갔어요. 꼭 군대 안 간 놈들이 꼭 전쟁 좋아해요. 그렇게. 베트남 징병제 때 보세요. 빌 클린턴 ROTC 합류하는 척 해갖고 대체 복무했지. 베트남 가야 되거든요. 전쟁하러. 그때는 다 징병제였어요. 맥나마라가 다 징병제 만들었다고. 근데 이리저리 다 도망친 거야. 조지 부시도 그랬어. 예비군으로 들어갔어. 예비군으로 들어갔어. 예비군은 원래 전쟁 안 나가거든. 그러니까 주 방위군 입대했다고. 그러니까는 방위군도 군발이잖아요. 그러니까 군필은 군필이지만 얄팍한 놈이나 보라 조지 부시가. 도널드 트럼프 아예 안 갔어요. 면제됐죠. 발목뼈가 나갔다 그래갖고 진단을 받아갖고 면제돼 버렸다. 조 바이든 천식으로 복무 못하겠다고 5번이나 군 연기를 했어. 조지 바이든. 결국 안 갔죠. 문제는 말이에요. 군대 간다 안 간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토록 공복무를 신성시하고 그런 미국 정치인 사회에서 뒤로 다 빠진 주제에 애국심 운운하면서 미군을 사지로 내몰았던 놈들 아니냔 말이에요. 그런 겁니다. 버락 오바마도 대체 뭔가 뭐 했어요. 제가 갈 수 있는 군대를 아예 안 갔다고요. 그럼 전쟁에 대해서 말을 하지 말란 소리야. 근데 더 지랄들이야 더. 베트남전을 기획했던 맥나마라 국방부 장관이요. 전쟁 끝나고 나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적을 몰랐고 공감 능력도 부족했다. 이게 후회한 건지. 그렇게 계속 반복하는 후회는 후회가 아니죠. 자기한테 자연적인 습성이 돼버린 거죠. 적에 대한 무지는요. 미군의 특성이기 때문에요. 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전략이 없으니까요. 무기하고 화력으로 그걸 감추는 거예요.
응? 버락 오바마가 그랬죠. 베트남전은 우리 미국 역사상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 중 하나다 그랬죠. 아니에요. 그래도 무기하고 화학 회사들은요 횡재를 했어요. 한국 특수 지나고 나서 베트남 특수 받은 거예요. 반 정도는 이겼다니까요. 무기 업체 돈 무지막지하게 벌었잖아요. 아프가니스탄한테 소련을 끌어 들어갔고 소련을 붕괴시킨 것도 이것도 승전이라면 승전인 거야. 이라크를 통해 갖고 중동을 뒤흔들어서 석유 계약 따내고 무기 계약 모두 따냈잖아요. 그럼 전쟁 이거 승전이라고요. 그래서 미군들이 전투를 그렇게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제대로 할지도 모르지만 전투를 질질 끌어요. 뭘 계속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 기업들한테 막대한 부를 선사해 왔던 거예요. 이라크를 100년 이상 전으로 되돌려놨다 그랬잖아. 전쟁 끝나고 나니까 이라크가 100년 전으로 돌아갔다 그 말이에요. 한국도 마찬가지였죠 물론. 완전 정글로 바뀌었잖아 한국이. 이라크도 그래요. 미국 군산업체 모두 거대하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럼 진짜 목적이 뭐야? 이라크 석유 좀 빼먹는 거야? 그게 목적이었어? 아니 그거 이미 계약 다 끝났다니까. 미군들 버려버렸습니다. 미군들 사막에다가 던져버려 갖고요. 질병 우울증으로 죽고 서로 죽이고 자살로 죽어갔다. 네? 미군이 죽은 50%가 부대 사고로 죽었고 20%가 질병으로 죽었고 20%가 자살로 죽었고 5%가 누굴 살인으로 죽었고 3%는 모르고 전투에서 죽은 군인은 1%밖에 안 돼요. 이게 2000년 미국 국방부 보고서라고. 미국 정치인들은 미군을 이렇게 대우했습니다. 미국에 아주 또 다른 오랜 전통이 하나 있어요. 전쟁에서 돌아온 퇴역 군인들 연금 안 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모르겠네. 아마 계속 딴지 걸면서 안 주려고 그럴 거라마. 이런 나라에서 뭐 군인을 존중한다고요? 이라크전으로 미국 군산업 기업하고 석유업체 떼돈을 벌었어요. 엑선모빌은요. 이라크 전쟁 시절만큼 돈을 많이 벌어본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빌 게이츠가 얘기했듯이 빌 게이츠도 그랬잖아요. 코로나 2년 동안 그렇게 돈을 많이 번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전염병 짓이나 전쟁 짓이나 모두 같은 뿌리를 가진 거다 그 말이죠. 시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시리아에 대한 정보도 아예 없었고요. 미사일 목표는 항상 틀리게 날아갔고 그런 수없이 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이게 UN 보고서에 나오는 얘기라고 이게. 지지도 않았지만 이기지도 못했던 끝없이 그냥 전투만 질질질 끌어가는. 그만하고 싶으니까 알카에다, IS 같은 현지 반란군한테 돈 주고 무기 줘가지고 싸우게 하잖아요. 시리아 전쟁에서 미국이 얻어간 게 뭐 있어요? 전쟁 전투 목적 하나도 없죠. 단지 무기업체 수익만 얻어갔다 그뿐이에요. 그 전쟁 기간 동안에. 지금 시리아로부터 얻은 거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진정 그래서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미국 수뇌부들한테 묻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 말이야 진짜 중동 쳐들어간 게 석유를 탈취하고 장악하려고 해서 들어갔니? 그러려고 중동에서 전쟁 일으키고 내란을 일으켰어? 그거 물어보고 싶고요. 너희들 진정 러시아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도발했어? 그래갖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일으킨 거야? 내가 판단해도 어느 정도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진짜 그 속내를 난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다면 전쟁 이외의 방법을 언제나 찾을 수 있었어요. 응? 미국 CIA가 자주 그랬잖아. 학생 운동한테 자금을 대거나 정치 조직을 밀어주거나 야당 밀어주고 주요 인물을 암살하거나 뭐 공격적인 M&A를 통해 갖고 석유와 같은 자원 보유국에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었다고. 근데 왜 꼭 전쟁을 택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묻고 내가 대답하고 싶은 거예요. 스매들리 버틀러 장군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게 진실 아닌가? 돈 벌려고 전쟁한 거 아니에요? 미국 정치에서 브레진스키 스타일의 무슨 지정학적 전략 이런 게 과연 있었나? 나는 하나도 없었다고 봅니다. 그저 돈벌이가 다였다고 보는 거예요. 다라기보다는 최우선 순위였다 이거죠. 돈벌이가. 군산업체, 석유업체. 다 쓸데없는 소리 아니었단 말이에요. 영국의 인디펜던트가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 미국의 전쟁은 결국 미군의 군산업체를 위한 일이다. 난 이렇게 단순하고 진실에 가까운 말을 하는 언론을 본 적이 없어요. 제 1순위가 미국의 군산업체를 위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찰스 라이트 밀즈가 미국이 기업 권력이 성장하면서 전쟁 경제를 항구적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리고 얘기했죠. 원자폭탄 투하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전쟁은 잔악행위가 아니라 단순히 사무적인 것이라고 했어요. 사람을 죽이고 가옥을 불태우는 건 단순히 행정사무적인 것이지 뭐 가학행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도덕도 비도덕도 아니고 그냥 경제 행동 중에 하나다 이 말이에요. 찰스 라이트 밀스 말이 아무리 봐도 옳죠. 그러니까 사람주의였다. 항의해도 안 들어요. 사람 죽이는 거, 전쟁으로 사람 죽이는 거는 단순한 사무행정이라고 얘네들한테는. 1990년대부터 중동을 흔들어갔던 이유가 실은 중동 지역에 석유 장악에 있기도 했겠지만 그렇게 많이 장악은 안 했어요. 단지 중동 국가한테 팔아먹은 무기가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로 싸우게 만들어서 무기 계속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미국의 전쟁은 군산업체를 위한 전쟁이 아니냐 이렇게밖에 생각 안 할 수가 없어. 증거 있어? 정확하게 증거가 화면에 지금 딱 나와 있네요. 미국의 국방비가 2018년에 8,860억 달러였어. 그중에 360억이 록히드 마틴한테 갔고요. 보잉한테 276억 갔고요. 너트롭 그루먼은 알려진 바 없고. 레이티온한테 225억 갔고, 제너럴 다이믹스한테 216억 갔고, 영국에 있는 벨시스템한테 225억 갔어요. 이거 있잖아요. 군산업체 먹여 살리고 있죠. 지금 국방비로. 전쟁해갖고 또 따라지면 또 추가 비용 또 들어가겠죠. 그죠? 다른 무기 생산 업체도 8,860억 달러 안에서 다 나눠주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인디펜던트 제타라면 3분의 2 정도는 이 군산업체 쪽으로 다 들어간다 그러잖아. 무기업체는요. 미국으로 하여금 전쟁에 중독되게 만들었고 미군도 전투에 중독되게 만들었는데 전투를 마치 게임처럼 보고 사람을 함부로 죽여왔다고. 그런데 미국 대중들은 그런 미군들을 존경하고 있어요. 70% 이상의 미국 국민이 미국 군대하고 국방부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면서 미군을 그냥 존중하자 그렇게만 배웠단 말이에요. 응?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얘네들이 자기 남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무모하게 학살했는지 자기 마누라한테는 절대 얘기 안 하지. 혼자 고민하다가 자살해버리지. 미국 언론은 이 전쟁에 비참하고 미군의 만행을 제껴두고 폭격 잘했다, 폭파 기술이 발전했다, 살인을 어떻게 했다 이걸 찬양하고 있다고. 이게 우리 시대입니다. 이런 무기 산업체들이요 미국의 전쟁 개념을 아주 오래전부터 바꿔놨어요. 미치광이 더글라스 메가더가 있죠. 대량 살상에 익숙한 놈이죠. 핵폭탄을 그토록 사랑했죠. 한국 전쟁부터 미군은 첨단 무기에 집착하기 시작했고 치명적인 신무기 거기에 맞추어서 전쟁 전략을 짰다 이 말이에요. 특별한 작전 같은 건 없었어요. 인천 상륙 작전도요 계획 없이 들어갔습니다. 물량으로 밀어주니까 밀어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
바다에서 배 들어가고 인천 들어오는데 3일 걸렸지. 부천 거쳐갖고 서울 들어오는데 일주일이 넘었어요. 전략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렇죠. 어? 신형 무기 갖고 들어왔다 그래가 그 무기를 디립다 쏴대면 죽을 줄 알았지. 그러니까 무전략, 무대포 이 전략이 한국 전쟁부터 출발한다 이 말이에요. 더 큰 폭탄, 더 경이로운 무기 그것만 있으면 모든 전쟁은 다 이긴다 이거죠. 다 졌잖아. 솔직히 코소보 한번 이기고 이라크 걸프전 한번 이겼죠. 근데 그걸 이긴 거야? 일방적으로 두들겨 팬 거지. 그리고는 승전이라고 할 만한 전투가 단 하나도 없어요. 한국전 이후로. 한국전 마찬가지지만. 이게 군대를 이끄는 국방부나 사령관으로서는 창피하게 이를 데 없는 전략도 아닌 전략이죠. 신무기하고 대량 무기로 때려박자. 이게 전략이에요? 해리 트루먼도 아주 정확하게 이런 전략을 피우고 있잖아. 딴 생각 없어 얘는. 핵폭탄이 재래식보다 싸게 먹힌다면 쓰겠다는 거예요. 트루먼이 메가더를 해임한 이유가 만주의 핵폭탄 수십 개 떨구자 그래서 수십 개가 떨굴 필요 없어. 돈 너무 많이 쓰면 안 돼. 이러고 잘라버렸잖아. 전쟁 비용을 생각하는 게 트루먼이나 더글라스 메가더나 똑같아요. 똑같이 1차원적으로만 생각한다고요. 돈 덜 쓰고 왕창 때려 부수면 된다는 거야. 이 둘 다 군산업체들이 원했던 요구를 잘 이해하지 못했지. 군산업체들은 뭘 요구했냐면 재래식 무기를 왕창 팔아 제껴야 된다 한국에서. 그리고 신종 무기를 왕창 실험을 해야 되겠다. 이 무기 소비하고 실험을 한국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핵폭탄 얘기를 하니까 개소리 하지 말라 그러면서 핵폭탄 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 쓰는 거예요. 트루먼이. 이 꼴을 보다 못한 이시도르 스턴 기자가 1952년 상상력 제로이고 개이 같은 도덕적 전응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랬다고. 미국 정치라고 하는 게. 응? 한국 전쟁에서. 영국의 정보부 MI6의 직원 조지 블레이크가 1950년 초에 세상에 아무런 방비도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한테 압도적이고 기술적으로만 우월한 무기를 퍼부어 버린다니 저게 말이 되느냐. 기술적으로 우월한 국가에 속한다는 사실이 난 부끄럽다. 그러면서 영국 스파이에서 북한 스파이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영국 스파이마저 북한 스파이로 돌아서게 만든 이 기계적인 대량 학살 전쟁. 이게 베트남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었고 그 이후 모든 미군 전쟁에도 적용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라크전은 비디오 게임이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은 단축 게임이지. 누르면 날아가는 거예요. 소설가 베스턴의 말처럼 공중에서 보면 하늘에서 보면 움직이는 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 인간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해. 그래 그럼 매 마구마구 눌러버린다 이 말이죠. 단추만 누르면 해결되는 전투야. 미국의 전투라고 하는 게.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더 크고 더 첨단인 무기가 도착하지 않으면 패전한다고 생각한다고. 그리고 실제로 패전하고. 지네가 그렇게 만들어놔서 그래요. 전투 게임을 게임 전투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군인의 위상이 철두철미하게 떨어져갖고 깡패보다 못한 것이 돼버린 게 바로 미국의 전쟁서다 그 말입니다. 예멘의 후티랑 싸우겠다고? 베트남보다는 조금 일찍 끝날 거예요 아마. 하지만 미국한테 엄청난 창피를 다시 한번 남겨줄 것이고 손실도 그만큼 남겨줄 거라고요. 예멘의 지형은 아프가니스탄보다 더 험악합니다. 문화적으로 굉장히 단결되어 있고요. 경제적으로 홍해를 위협할 수 있고요. 세계 경제를 흔들어 놓을 키도 갖고 있다고요. 정치적으로 팔레스타인하고 아랍 세계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이런 유리한 배경 하에 들어가야 돼 미군은. 예멘은 미국의 물량 공세가 먹히지 않는 곳입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예멘을 상대하려고 해보려고 했을 때 미국은 정치, 경제, 군사 모든 면에서 큰 패배를 아마 처음으로 맛보게 될 거예요. 시리아에서 패배했죠.
아프가니스탄에서 패배했어요. 전투 전쟁 둘 다 패배한 거야. 이제 세 번째 패배를 맞이할 겁니다. 예멘에서. 끝났어요. 옛날에 미국이 정치적, 경제적 목적을 위해서 무기 팔아먹으려고 전쟁 일으키는 거 있죠? 이제 그것도 다 한계에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큰 전쟁 일으키려고 그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진짜 중동에 석유 장악하려고 들어갔어? 중동? 아니지. 중동 국가들한테 무기 팔아먹으려고 전쟁 일으킨 거지. 언젠가 내가 예스냐 노를 한 받아낼 생각이에요. 다음 영상은 미국의 모든 주요 항공기 무기 제조업체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적자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한국 전쟁을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